NIAT입니다. NIAT. 뭐 여러 가지 이런 영역이 다양한 영역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언어 논리 15문항, 논리 15문항, 수리력 15문항, 도형 15문항, 도식 추리 15문항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시험 치고 나면 그다가고 시험 치고 다시 또 배포하고 시험 치고 하니까 내가 이거 잘하는 거 빨리 치고 다른 데 시간 배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프로세스가 계속 그냥 돈다는 얘기죠. 본인들이 어떻게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고 뭐 도형 도식이 굉장히 다른 시험에서 보기 어려운 유니크한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입니다. 논술. 사실 대부분의 우리나라 논술은 주관식 시험이거든요. 백그라운드 지식을 나열하면 점수를 주는 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논술이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제 한국사 논술을 할 때는 다 그렇게 썼던 거죠. 다 그렇게 썼는데 일반 논술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거래 구조를 좀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논술 시험이라는 게 비판적 사고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쭉쭉 보는데 그래서 올해 상반기 논술 논제는 뭐냐, 인공지능의 의미를 이해하고 도입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한번 써봐라. 이게 그 상반기 논술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AI 하면 챗GPT 하니까 요즘 뭐 대줄자들 안 쓰고 뭐 로펌 같은 데도 로스쿨 나온 애들 안 쓰는 거죠. 한 3년 차 이런 애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요약하는 그런 거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로봇 도입한다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민주노총에서 반대하고 노동자들 잘릴 거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업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근데 뭐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또 달라질 수 있고 뭐 이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AI 개발 역사라든지 발전 방향, 문제점, 챗GPT 같은 뭐 생성형 AI라든지 뭐 이재명 정부 AI 상강이라든지 엔비디아, GPU라 삼성전자, SK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AI 도입 효과나 부작용들 뭐 여러 가지 비판적 중도 실제로 일본 같은데 미국에서 그런 사례들 많거든요. AI에 이렇게 질문해는 요즘 뭐 살기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그러면 죽어라. 이래서 실제로 자살하는 학생들이 나오는 거죠. 젊은 청소년들이. 그래서 부모가 기업을 상대로도 소송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로봇이 우리 인간도 지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인간이 판단하지 않으면 인간이 사람인가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인간다운 삶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쓰는 거죠. 그런 게 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자료를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주장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왜 찬성하느냐, 왜 반대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논술은 거래 구조를 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거래 구조,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구조를 짜는 거. 서론은 어떤 식으로 도입문은 어떻게 쓰고 주제문은 어떻게 쓰고 본론은 소주제문은 어떻게 쓰고 뒷받침 문장은 어떻게 쓰고 결론을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조를 잘 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나열하는 거죠. 나열을 해서는 논술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술은 편차가 굉장히 심한 거죠. 아까 NIAT는 제가 봤을 때 편차가 10점 이상 나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논술은 뭐 30점부터 90점까지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논술이 점수를 자기 실력만 갖추면 따기는 훨씬 더 유리한 영역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NIT는 아무리 노력해도 실제로 점수 10점 올리기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기출 논제들은 뭐 AI 상반기 AI에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기술 도입에 찬성 반대하는지 얘기하라. 작년에는 공산주의 계획경제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비판해라. 2024년도에는 뭡니까? 이민 정책에 대해서 이민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런 걸 논해라. 2023년도는 통일 정책에 대해서 지금 20대 한 7, 80%가 지금 통일 반대한다면서요. 혹시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왜 반대하는 거예요? 어쨌든 통일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때 이게 굉장히 2024년도에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약간 꼰대들 입장에서는
이 젊은 놈들이 왜 통일을 반대하지?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초등학교 때 막 부르고 살았는데 요즘 애들이 반대한다 이런 생각하니까 이게 뭐 왜 그런 생각을 갖는지, 이걸 어떤 식으로 이 친구들을 설득할 것인지, 이걸 이제 국가 정책으로 고민을 한 것들이 했기 때문에 2023년도 이런 게 했던 거죠. 2022년도는 성선설과 성악설을 읽고 문화적 상대주의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논해봐라 이런 거죠. 우리가 뭐 동남아시아를 미개하다 생각하면 요즘 K-팝도 여러 가지 하는 거죠.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월등하다, 백인들은 좀 더 문화적으로 월등하다 생각하고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는 우리보다 미개하다 생각하고 이러는 것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생각들을 해외 나가서 똑같이 해요. 이제 해외 파트에 가서 근무하면서 외국에서 이제 사람들 만나면 가서 이제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우리 문화에 대한 자의식도 강한 부분도 있고, 특히 동남아시아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개무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교관들도 문화 상대주의가 계속 물어요. 묻는 질문입니다.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서 다른 나라 문화, 특히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 어떻게 존중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교육제도를 읽고 문화적 상대주의에 대해서는 알아. 또 문화적 상대주의입니다. 사실 뭐 저도 똑같아요. 뭐 흑인 보면 약간 좀 미개하다 생각하고, 백인 보면 좀 또 뭐 그 사람 초등학교 나오는지 대학 나오는지 모르지만 좀 똑똑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얘 뽑아가고 미국 보내놨을 때, 아프리카 보내놨을 때 현지 사람들 어떻게 잘 융합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아시죠? 2020년 흥성대원군의 통상거부정책, 척화비와 이정척차사장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문물이라든지 기술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뭐 근대화도 뒤처졌지만 요즘 뭐 AI라든지 새로운 기술들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안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정량용의 탕론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때가 박근혜 탄핵 이때 사태입니다. 박근혜 탄핵 사태인데 이때 뭡니까? 무도한 왕을, 그죠? 백성의 뜻을 거스리는 왕의 목을 채우는 게 옳은 것인가? 백성들이 반역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슈가 됐을 때는 이 탕론이라는 것들을 주제로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제이켄의 위정척사, 뱅인의 소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새로운 이 양반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유학자인데 이미 나라는 망했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 강대국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일본 놈들을 쫓아내자 얘기하고 도끼 들고 강화문에 와서 상소를 올리고 결국은 잡혀서 대마도 끌려가서 일본 놈들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해서 굶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는데 이게 뭐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단한 애국자인 거죠. 제가 봤을 때 대단한 애국자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상 물정 모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의 관점을 보면은 필요는 하지만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 다음에 1920년대 무장 독립투쟁 신채의 조선혁명선언, 안창호의 민족이 행해야 할 6대4에 대해서 논하지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큰 줄기가 크게 흐름이 있으나 야 우리 일본 놈들하고 한번 맞짱 한번 떠보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뭐예요? 뭐 우리가 해외에서 좀 뭐 외교 좀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미국에 가고 좀 우리 입장을 좀 얘기 좀 해보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는 거죠. 뭐 NLPD 민족주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지금 386 그 옛날에 하얀병 떠지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꼰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큰 시대 흐름입니다. 시대 흐름에서 국가 아젠다에 관련된 것들이 논술의 주제입니다. 논술의 주제. 그래서 뭐 하반기나 내년도 뭐 제가 봤을 때 AI라든지 뭐 이런 것들 큰 흐름을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것들 뭐 전반에 대해서 벗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